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신의 X근무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회피를 하기 위해서 배우자한테 했어요. 자, 이 경우 이거 다음 화면에서 질문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이고요. 명의신탁 효력,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다 무효.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못한다. 이건 이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이제 명의신탁을 했는데 이제 병한테 이제 팔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병이 어느 한쪽이 된 거예요. 자, 여기가 신탁자가 되고 여기가 수탁자죠. 여기 수탁자가 어느 한쪽의 당사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당사자, 요런 경우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 경우는 다 유효. 여기는 유효하다 이 얘기예요. 1항, 2항의 무효는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런데 그 제3자, 그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소유권 취득. 제3자 사이에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단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중재산하고 종교단체, 배우자한테 명의신탁한 거는 제외. 요거는 약정 등기가 유효합니다. 유효. 명의신탁 유효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풀어볼 내용은 요 문제 내용 앞에 보면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을과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유효라고 하는 다 무효인데 유효라고 해주는 이유가 뭐야? 요 경우는 그래도 뭐 배우자끼리는 이렇게 된다라고 한 건데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하는 거는 아니죠. 이 경우는 무효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하는 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화면. 자, 지금 이제 갑이 이렇게 신탁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을이 수탁자, 그러면 제3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거기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 이제 명의신탁 했으니까 배우자한테 그냥 정상적으로 너 이제 수고했으니까 내 집 너 모잉이를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경우 그 나중에 돌려줘 이렇게 했으면 유효. 근데 지금은 법을 어기면서 했기 때문에 명의신탁 무효입니다. 등기 이전도 무효죠. 그래서 실소유자는 갑이에요. 소유권은 얘한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자, 갑은 소유권에 의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네, 있습니다. 갑한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없어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다는 얘기, 명의신탁 해지가 정상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지금 명의신탁이 무효인데 이거 무효인 거를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맞는지 뭐. 이것처럼 월 상대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너 이제 등기 잘못 가 있어 말소. 소유권은 갑한테 있으니까 요거는 맞는지 뭐. 그러니까 지금 갑은 소유권에 있으니까 명의신탁 해지 이거 무효인데 왜 해지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아니죠. 이건 없으니까 이게 맞는 지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토지를 점유한 경우 을은 점유는 타주 점유죠. 소유권은 갑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주 점유. 을이 병에게 X근무를 정유한 경우 이거 병이라고 했을 때 정 아니고 병 여기다 정렬을 했어요. 정의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자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별하게 뭔가 사정이 없다. 그렇죠. 정상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득한다. 당연합니다. 취득. 이거는 이제 등기가 돼 있어요. 여한테 등기가 돼 있죠. 여기한테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합니다. 을이 병에게 X근무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여기 했다가 다시 취득했어요. 취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니죠.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한 번 넘기고 나서 여기서 문 직거래를 하든지 그거는 끝난 거예요. 다시 받더라도
다시 이거 나 소유권 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겠죠. 상식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저 1, 2번 질문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거네요. 요거. 갑은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거는 안 되죠. 어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번 지문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정이라도 있는데 하여튼 선악 불문하고 등기는 유효합니다. 등기 이전 유효해야 유효. 등기 자체가 무효 이건 아니에요. 등기는 유효하고 단 여기에 배임 행위가 적극으로 가담을 한 거야. 아, 너 명의신탁 한 거 맞지? 그러면서 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넘겨받아서 내 걸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이 경우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무효가 돼서 다시 원래대로 되겠죠. 문제. 갑은 조세 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 이걸 안 한대요. 조세 포탈이라든지 강제 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이거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얘기죠.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따라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좀 전에 문제하고 틀린 거는 여기는 이런 조건이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배우자한테 했다. 이 경우는 뭐죠? 유효하다는 얘기죠. 유효한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전문제하고 차이점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입자 있고 올 배우자한테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거예요. 명의신탁 넘기면서 신탁자는 언제든지 약정을 해지하면 다시 등기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거 정상적 유효한 명의신탁이잖아요. 나중에 해지하면 그냥 소유권 이전이 바로 돼요. 여기는 이제 해지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유효 관계이기 때문에 해지도 되는 겁니다. 해지가 돼요. 자, 질문 볼게요. 어른 갑에 대해 엑스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주장할 수 없죠. 소유권은 갑한테 있어요. 정상적으로 딱 명의신탁 한 거니까. 갑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이는 타인 권리 매매라 할 수 없다. 네, 이것도 맞고요. 정이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한 경우 갑은 직접 정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왜 그러냐? 불법 점유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위해서 가능해요. 을을 대위해서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등기는 여기로 돼 있어요. 등기부 등본대 보면 얘로 돼 있다고요. 이거 뜬금없이 갑이 할 수는 없죠. 그냥 을 대위로 하면 돼요. 을 대위로 해가지고 직접 하지 말고 을 대위로 하면 됩니다. 을 대위로 소유권 반환 청구하면 돼요.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배신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가담하면 안 돼요. 적극 가담하면 안 되지. 병이 잘못했죠.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이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제3자한테는 당연히 대항 못한다 그랬죠. 제3자한테 등기해버리면 그때는 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는. 갑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을이 이제 이게 경매가 되고 있어요. 경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이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고 여기다가 돈을 줘요. 돈을 주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다. 자, 이렇게 병업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하여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이렇게 돈을 주고 그러면 여기 매각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이전 등기가 되고 여기는 매각이 이렇게 돼서 된 거죠.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요거는 3자 계약 명의신탁이죠.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계약만 한 거예요. 돈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돈만.
돈만. 자, 또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어요.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지금 이제 매도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경매에 들어가 있는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이죠. 토지 지금 경매 토지 되는 사람이고 여기 신탁자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자, 돈 줄게. 네가 이렇게 해서 경매한 다음에 낙찰 받아서 이렇게 받아와.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갑은 병과의 관계는 계약 명의 신탁. 이런 거를 계약명이라 그래요. 돈만 이렇게 주는 거. 돈만 주고 너가 지금 사서 너한테 이전해가지고 나중에 그때 뭐 달라 그럴 때 그때 이전해줘. 이런 식으로.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이게. 갑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얼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병이 토지 못한다? 아니죠. 지금 이 경우 얼은 지금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죠. 선이란 말이에요. 선이니까. 근데 만약에 알았다면 어떡할 거냐? 알았다면 악인데 지금은 이제 경매란 말이에요. 조건이 붙었어요. 경매라고. 경매 악이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경매는 알았어도 이 악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상황 문제에서 나온 거는 경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을이 악이라도 이걸 알고 이렇게 명의신탁한 걸 알고 하더라도 유효한 거예요.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틀린 거. 갑은 병에 대하여 매수 자금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청구할 수 있어요. 요 돈을 줬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어요. 나 나중에 이렇게 이전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매각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 받았다. 이전 등기 받았는데 나중 가서 나 이전 등기 안 해줘. 안 해줘. 그렇잖아요.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돈 준 거에 대해서는 매수 자금 준 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야, 너 돈 돌려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문제.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제한을 피한대요. 얼 수유의 X 토지를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병과 X 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병은 체결하고 갑의 자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병유를 이전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틀린 것은 요거는 전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단지 지금 경매가 아니죠. 지금 이 경우는 경매가 아니에요. 경매가 아닌 상황에서의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이것도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얼 돼 있고 이 갑이 이 병과 짜고 야,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계약해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나한테 이전해줘 뭐 이런 식으로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당연히 무효죠. 얼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 얼이 알았대요. 얼이 악이에요. 악이면 무효가 돼요. 무효. 병은 X보다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긴 취득이 안 되죠. 얼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 약정을 알게 되었어도 병은 X보다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 경우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요거는 유효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알았대요. 그 후에 요 사실을 알았대. 그건 상관없죠. 이후에 다 계약할 당시가 중요한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선이죠. 그 이후에 알았든 어쨌든 하여튼 처음에 할 때는 선이라는 얘기죠. 요건 유효. 병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 취득했어요. 여기 병이 취득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 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네, 이건 전 문제와 똑같죠? 할 수 있습니다.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명의시작 약정 외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갑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아니죠.
이거는 이 자체가 지금 이거는 명의신탁 약정 외래예요. 외 적법하게 원인에 의해서 갑 앞으로 부응했대요. 이때는 유효한 거죠. 적법하게 했대잖아요. 적법하게. 적법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죠? 다시 또 돈을 줬나 보죠. 야, 너 그 돈 줬는데 이전 안 해줘? 아, 그러면 정상적으로 할게.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그러면 네가 이러기 때문에 안 했는다면 적법하게 할게. 다시 돈 주고 다시 이전 받고. 그럼 법적으로 쫙 하잖아요. 그거는 뭐 유효한 거죠. 그건 뭐 그것까지 무효로 할 거는 없죠. 그것까지 뭐 무효할 건 없죠. 자, 이렇게 이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은 중개사법에 또 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기 공부할 때 문제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그러니까 우선은 민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개념상으로 알 수 있는 문제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나오는 유형들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민법 지금 제가 동영상 올리고 있는 거는 1차적으로는 마무리를 짓고요. 또 다음에 또 올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예상 문제 해가지고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 해설은 조금 빠지고 조금 빠르게 문제 좀 많이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과목도 또 올라가고 지금 제 이 유튜브 올리는 내용이 사실 뭐 저도 유튜브 처음 이제 시작을 하고 잘 모르는 단계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이 자체도 이렇게 화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또 목소리도 안 좋고 목소리도 별로 안 좋죠. 듣기 조금 뭐 이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민법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해야겠다. 좀 문제 풀이를 하더라도 뭐 맞는 거 나오면은 뭐 맞는 거 뭐 틀린 거만 딱 찾고 뭐 틀린 거 나오면 틀린 것만 그것만 뭐 이렇게 설명 주고 이러면은 내가 그 나머지 지문들도 중요하거든요. 문제 시험 가서 문제 풀다 보시면 그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오는 거고 그 지문을 조금 변형해서 또 나오는 거고 어차피 뭐 조문 아니면 판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문제 하나 풀 때 그 지문들 5개 나오는 거 그걸 5개를 다 알면은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어차피 거기서 조금 변형되고 하더라도 이걸 다 아는데 틀린 문제 뭐 이렇게 나왔을 때 틀린 거 그 지문만 하나 딸랑 뭐 요거 틀렸어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이 강의하시는 이 선생님들 보면은 저거 듣고는 그 사람이 좀 실력이 좀 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하면서 요거는 가능하면은 좀 지문들 나오는 것들 좀 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설명을 붙여서 강의 형식으로 비슷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PDF 올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거 유튜브 상으로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뭐 할 수 없이 이제 스크롤 하면서 이제 올렸는데 뭐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뭐 올라가는 거 내가 보고 싶은데 딱 봐야 되는데 좀 그렇지도 않고 어떻게 근데 이 유튜브 상으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근데 만약에 지금 민법은 지금 마무리를 1차를 하니까 혹시라도 민법 PDF 원하시는 분 계시면 자 이 동영상 뭐 제가 동영상 올리면서 설명 뭐 이렇게 한 동영상은 없어요. 그냥 바로 문제 풀고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끝내고 가능하면은 뭐 한 20분 길어도 30분 뭐 좀 해서 끝내고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가면서 좀 그 내용들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인 것들은 오히려 강의 그냥 막 기본 강의 막 듣는 것보다 이렇게 문제 하나 이렇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이런 문제 적용되는 것 보시면 훨씬 문제 풀이가 쉬우실 거예요. 하면은. 혹시라도 그 PDF 필요하신 분 계시면 지금 요 동영상 밑에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혹시라도 뭐 못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보면은 제가 그 이메일 주소로 해가지고 PDF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민법. 나중에 다른 거 조금 더 뭐 하고요. 학개론도 올릴 거예요. 학개론 올리고 나머지 과목들도 제가 뭐 아는 한 올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기본 강의들 많이 보실 테니까 이렇게 기출 문제로 인해서 기본 강의 조금 설명드리는 식으로 한 거고요. 나중에는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쪽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 줘주세요. 이메일. 그러면은 민법 PDF 파일 보내드리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게. 제가 뭐 말주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